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서 특히나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네요. 자, 그림은 코일의 왼쪽에서 자석의 N극이 멀어지고 있다. 자, N극이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화를 방해해야 된다라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N극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코일이 변화를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첫 번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지금 자기장이 N극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지금은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코일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자기장의 세기가 3이었다가 1로 바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세기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제 찾아봅시다. 자, N극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N극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자석의 왼쪽에 S극이 생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N극이 생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오른손의 엄지를 N극 방향과 일치를 시켜서 이제 감아지는 내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었죠. 물론 유도 전류입니다. 그래서 감아 보면은 내 손가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감기게 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RB를 지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N극과 S극이 지금 도망가기 때문에, 자석이 도망가기 때문에 얘를 잡아줄 인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을 빠르게 이동시키면 된다. 그래서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은 나머지들도 잘 풀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N극을 가까이 하거나 N극을 멀리 하거나 두 가지 경우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가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자기장은 N극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멀리 있을 때는 거의 없지만은, 코일을 통과하는 게 거의 없지만은, 가까이 오게 되면 이렇게 5개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 정도 들어가다가 5개 정도나 들어가게 되니까 세기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N극이 도망가면은 위에 S극이 생겨주고, 그 다음에 밑에 반대편에는 N극이 생겨주기 때문에 엄지의 방향을 아래로 해보세요. 아래로 해보면은 이제 나머지 손가락들이 왼쪽으로 감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뚝뚝뚝 따라가주면은 이렇게 A에서 G, B를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오른손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 잘 보면은 이게 감겨있는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제 N극만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대일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우리가 수행평가 때 해본 실험인데 자석의 N극을 A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즉 A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멀리 했더니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제 풀어봅시다.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패러데이의 법칙으로 유도전류의 뭐 방향, 색이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맞는 이야기고,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자석을 지금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도망가게 되면은 이제 잡으려고 하겠죠. 인력이 작용한다. 맞고, 자석을 비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비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검육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에 넣을 때와 자석을 코일에서 뺄 때는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 4번은 틀렸고요. 자석을 천천히 움직이면은 바늘이 지금보다 작게 움직인다. 그래서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변화가 작을수록 이제 전류도 조금밖에 안 흐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바늘이 이제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요거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으로 바꾸면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패러데이 법칙 잠깐 보면은 이제 이게 유도 기전력이고, 결국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전류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세질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짧게 할수록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유도 기전력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장이 강한, 즉 강한 자석을 쓸수록 유도 기전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뭐 코일의 단면적도 영향이 있지만 이거는 뭐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그 면적에서 실험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는 이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렌츠의 법칙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4번 보겠습니다. 뭐 계속 똑같은 문제죠.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였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딱 봤을 때 뭐 유도전류 찾아야 될 것 같고, 뭐 인력, 청력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네,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뭐 자기장은 증가하고 있을 거고, 당연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증가할 거고, 다가오고 있으니까 청력 발생할 거고, 여기 N극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N극 쪽으로 엄지해가지고 감아보면은 아래쪽으로 감기죠. 선생님도 이거 손으로 다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나.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코일의 오른쪽에 N극을 띄게 된다. 맞고,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니? 아니죠. 그 다음에 자석을 멀리 할 때는 도망가지마, 인력이 작용하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은 더 센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계속 같은 거 이제 반복이죠.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자석이 자기장이 똑같고요. 같은 속도도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르게 한 것은 코일의 가문수를 다르게 한 것 같아요.
B가 더 많이 감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그러니까 N극 찾으라는 거예요. N극. 그래서 A를 보면은 N극이 다가오기 때문에 왼쪽에 N이 생기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 N극이 다가오기 때문에 왼쪽에 N극이 생기기 때문에 A와 B에서 N극이 왼쪽에 생기죠. S극이 오른쪽에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좀 낚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서로 갔다. 일단 기억은 틀린 이야기고, 그 다음에 B에 연결된 저항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 엄지를 N극 쪽으로 해보면은 나머지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석의 코일에 들어가는 순간 B에 더 센 전류가 흐른다. 많이 감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추가로 지금 이거는 문제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은 이 감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감긴 모양이 달라서 손으로 한번 해보면 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감겨 올라가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문제가 많네요. 자, 6번. 그림은 검유계가 연결된 코일에서 자석을 좌우로 움직인다. 그림 나는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석이 0초일 때는 간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석이 뭐 N극에서 이렇게 보통 파란색, 빨간색으로 생겼으니까요. 이제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처음에는 뭐 여기 있었단 소리죠. 붙어 있다가 여기서 붙어 있다가 이제 간격이 멀어지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왼쪽으로 갔다가 잠깐 정지해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정지해 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다가오는 이런 형태네요. 그래서 0에서 2틱초까지는 이렇게 멀어졌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그죠?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을 그려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석이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엔 자석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죠. 가까워짐. 계속 풀어봅시다. 자, T일 때와 6T일 때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T일 때 봅시다. T일 때랑 6T일 때를 보면은 이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3T일 때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최대이다 라고 했는데, 3T일 때는 뭐 간격은 많이 떨어져 있고 뭐 한데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0이죠. 0.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죠. 이유는 틀렸고, 그 다음에 T초일 때가 6T초일 때보다 전류의 세기가 세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멀어질 때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까워질 때는 기울기가 이제 좀 완만하기 때문에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10cm라고 한다면은 얘는 2초 만에 10cm를 간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한 4초 만에 이제 10cm를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초일 때가 더 세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7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석을 떨어뜨려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또 P점과 Q점이 있고, 물론 검누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자석이 P점을 지날 때라는 것은 자석의 N극이 P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석이 이제 코일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중.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H보다 높은 곳에서 자석을 떨어뜨리면 검누개에 더 센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 높은 곳이 어디죠? H보다 높은 곳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이런 높이에서 자석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자석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사람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은 역학적 에너지 때문에 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빠른 속도나 이렇게 변화량이 크면은 검누개에 더 센 전류가 흐른다. 또 맞는 이야기고, 다 실험해 본 거죠. 그 다음에 자석이 P점과 Q점을 지날 때 검누개 바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험을 해봤겠지만, 자, P점을 지날 때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 코일 위에 N극이 생기고 밑에 S극이 생기지만, 두 번째 Q점을 지날 때는 S극이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N극이 생기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S극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코일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유도 전류도 반대인데 여기서 바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자석을 통과시키면은 유도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자석이 P점과 Q점을 지날 때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지우고 한번 보면은 결국 이게 가까워질 때는 청력이 발생하죠. 청력이 발생해서 힘의 방향이 이제 위로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도망가고 있을 때는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인력이 발생하고 또 위쪽으로 당겨야 되죠. 그래서 힘의 어떤 형태는 청력과 인력이지만 방향 자체는 이렇게 계속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은 위로 밀어줘야 되고, 자석이 도망가고 있을 때는 반대로 위로 당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변화를 방해를 하려고 한다. 자기력의 방향 자체는 같겠죠.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자기 유도